역시나 시장에 대해서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전략들, 세부적인 전략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확실히 시장에 대해서도 오늘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르고는 있는데 이 난이도가 정말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개별적인 장세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줄 평을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슈메이커 삼성전자 한 줄 평 적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르고 있고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들까지 설명 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제 매크로 잠깐 보기 전에 오전에 좀 뜨거운 감자 삼성전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좀 무관하게요.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언론 경쟁사에서 지금 퀄테스트 통과했다. 또 경쟁사에서 아니다 이런 반박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무관하다. 지금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오를 자리에서 올라왔고요. 자, 시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이 어제 올랐는데 왜 올랐느냐? 역시나 반도체였다. 이렇게 한 줄 평을 딱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습인데 어제도 여러분들 1.9%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의 지배 구조가 사실은 반도체 그리고 후발로 이제 출발하는 게 2차전지 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제가 7월에 예측했던 삼성전자하고 삼성 SDI가 중요하다 했는데 이제 바텀은 먼저 LG 엔솔이 끊었는데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도 결국은 에너지 저장 창고 이제 공급 소식이 좀 들려왔죠. 네. 그런데 이제 현물 모습을 좀 볼게요. 이게 지금 테슬라거든요. 오늘 아침에 아마 2차전지 물린 분들 급하게 쫓아가다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제도 갭상승으로 테슬라가 7%를 지금 띄웠거든요. 네. 이게 핵심이죠. 지금 너무 250불까지 좀 급하게 260불까지 급하게 가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연동 관계가 안 됐죠. 힘을 좀 못 씁니다. 근데 결국은 따라가면 안 되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는 지속된다는 건데 어찌됐건 미국 시장도 지금 반도체 이꼴 팹 기업들은 조금 약하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리비안 요런 좀 구도예요. 리비안도 지금 어제 부러지진 않았거든요. 네, 지금 그런 쪽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선물 차트 모습이라든지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 모습 어제 좀 달러 인덱스가 빠져서 오늘도 지금 21선 밑으로 내려온 구도라서 괜찮습니다. 네,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물론 이제 이코노믹스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통화정책 괴리감도 좀 있어요. 10년물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좀 차지하고요. 어제는 이제 10년물 국채가 4.3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 페드워치에서 발표한 게 70%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단지 오늘은 이제 좀 쉬겠죠,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아시다시피 인디펜던스 데이로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상봉 뒤에 음봉 키 맞추기 정도 진행될 것 같고요. S&P 목표가도 상향 조치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지금은 5일선 기준으로 선물 차트 모습으로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로 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달할 게 많아서 일단 업종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양대 지수였던 이 괴리감과 격차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우선 코스피는 2810선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눌림목 뒤에 우상향이 되는 구조인데 제 예측보다는 조금 높은 상단에서 이제 횡보세가 이렇게 좀 나왔어요. 요밀조밀하게 좀 가는 쪽인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쪽입니다. 코스닥인데 지금 그래도 830선에서 보이는 자리에서 지금 바닥 찍고 여기가 사실은 일봉상이지만 바닥은 아니거든요. 800선까지 열어둬야 되는데 800선까지 안 가고 쭉 밀고 올라오면 좋고요. 힘은 없습니다. 오늘 2차전지가 어제만큼 강하지 않으니까 어제는 코스닥이 1000억 넘게 들어왔는데 오늘 좀 맥을 못 추죠. 네, 좀 안타깝고 오늘 코스피 쪽에는 삼성전자 이제 이슈 메이커 어떤 뉴스플로우가 있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가 콜테스트에 떨어진 부분은 아니니까 그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시장 자체는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겠냐. 결국은 저는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HBM3E에 관해서는 초도 물량들이 다 SK하이닉스는 내년 것까지 끝났고 삼성전자는 올해 건데 앞으로 이제 12단 갈 때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HBM4 시장에서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요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지수의 영향력이 오늘 삼성전자가 막 이끄니까 코스피는 상당히 좀 현물 유입이 되는 쪽
그리고 코스닥은 안 되는 쪽. 단지 이제 오늘 코스닥은 지수가 왜 올라가냐. 개인이 좀 견인차일 역할을 하고 있죠. 좀 외국인은 그렇다 치고요. 네, 기관 쪽에서 조금 이런 거를 뭐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제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네, 그런 부분은 어찌됐건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이제 박차를 가해줄 수 있느냐, 뭐 반도체가 됐던 2차 전지가 됐던 단지 우위 쪽은 주도주 안에서는 오늘 뭐 반도체가 전면에 나서니까 사실 다른 쪽들 다 쉽니다. 뭐 소외주 쪽 화장품, 전선 이런 구리 제외하고는 좀 쉬는 쪽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양극단적인 플레이가 필요해요. 제가 오늘 좀 많이 웃고 있는데 요즘 제가 좀 단타를 좀 해봤습니다. 거의 한 6종목 정도를 열흘 사이에 들어가 봤는데 성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은 등락 과정이 데일리 기준으로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거의 극악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면 물리는 것이고 그냥 길게 딱 매주 관점 포지션 매매로 가져가면 별 상관없죠. 뭐 오늘 내렸구나. 좀 더 사볼까. 그죠? 총알이 이제 특히 이제 자금 조금 장만해 놓으신 분들은 기대 수익률 탁 올라가는 쪽 다 힌트는 드렸어요. 그래서 스탠스를 정확하게 접근 좀 해야 될 것 같고 요번 달에 그 매크로 변수가 크게 나올 부분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제 뭐 내일도 안내를 드리고 다음 주도 드릴 건데 사실은 그날 가서 안내를 해드리면 의미가 없어요. 다음 주에 이제 결국은 남아있는 뭐 트러블 메이커가 이제 뭐 CPI 정도 삼성전자 이제 노사 파업 문제가 있는데 저는 뭐 크게 이슈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렸어. 그리고 다음 주에 파운드리 포럼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도주 위주로 좀 보고 2차 전지도 지금 하방은 찍었습니다. 추세 변곡은 안 됐지만 관심 있게 조금 밀릴 때마다 아직은 단기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까지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단타라든지 또 긴 관점 두 가지 가운데서 명확하게 투자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섹터별 전략도 오늘 놓치지 않고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설명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저 PBR 준비했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들어보고요. 또 요즘 잘 가고 있는 저 PBR 종목들까지 함께 설명 주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반도체 일단 한 줄평 알려주시죠. 네, 오늘 뭐 삼성전자와 아이들 적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아이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어떤 밸류체인들을 또 봐야 될지 중소형 종목들까지 함께 반도체에 대한 전략 알려주시죠. 네, 어제 뭐 힌트를 다 드려서요. 요즘 공략할 때 정통 디램 랜드 레거시 쪽으로 좀 공략을 하시고 특히 어제 전공정 파트 뭐 원익 IPS나 유진테크나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신뢰를 좀 드렸고 원익 IPS 강조를 좀 드렸죠. 힌트를 다 드렸고요. 오늘 대거 이제 삼성전자형 밸류 체인들이 반등입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2차 목표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구도고, 조금만 더 쉬어주고 갔으면 싶은데, 지금은 뭐 강하게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가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잠정 실적 발표가 내일인데, 사실은 가이던스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이제 좀 쉬어주죠. 23만 원에 돌덩이를 발라놔가지고 내려가면 뭐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강하게 막 23만 원 돌파 착 이렇게 좀 안 되죠. 네. 이쪽이 이제 키 맞추기 과정으로 좀 보이고요. 근데 올라갈 때 못 가면 여러분들 조정 좀 더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그 거래량이 지금 SK하이닉스가 500만 주인데요. 조금 더 거래량이 매도 쪽으로 터지게 되면 아래로 조금 내려올 수 있어요. 가격 라인을 조금 그었는데 21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사항으로 하고요. 지금 오전 12시 40분인데 오늘 750만 주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방 밸류체인들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뭐 방긋 웃죠, 일단. 첫 번째가 뭐 전공정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이제 소부장도 있지만 뭐 PSK나 이런 쪽은 이제 매매다 말씀드렸고 유지는 조금 내려와가지고 오늘 반등세 성공했고요. 단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원익 IPS하고는 엇갈린 모습이죠. 원익 IPS는 불 붙었고요, 오늘. 뭐 강렬하게 급등세 갑니다. 거래량 실리면서 38,200원. 주성은 SK하이닉스 향 쪽 나쁘지 않은데 중국 쪽 좀 있다 그래서 조금 내려오고 있고요. 5일선에 서 있다가 저항 맞고 아직 조금 조정세 남은 것 같아요. 조금 남아 있고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오른팔 전공정 파트 원익 IPS 이제 ALD 증차기 한 건 해주고
정통 랜드 레거시 쪽 오늘 코미코 4%대 반등.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니까 원익 QNC 천연 쿼츠 반등. 정말 무거운 동진 세미캠 오늘 3.3% 반등. 동진 세미캠은 거의 조정이 끝나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블랭크 마스크, SNS텍 저가 반등세 뭐 이렇게 이어졌고요. 다음 주에 이제 파운드리 포럼이 있다 보니까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분 이제 DSP를 보라는 건 아니고요. DSP나 파운드리 관련 뭐 가온 칩스, AD 테크놀로지 오늘 다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조정을 받은 쪽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고요. 이제 전공정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구도 형성이 지금 원익 IP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더 분명히 뻗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다음 주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지금 구도 설정이 모멘텀 쪽으로는 여러분들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올라가는데 레거시 뭐 이쪽이고 파운드리 모멘텀 쪽으로는 네오셈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거든요. 시세 보시죠. 지금 오늘 갭으로 띄웠습니다. 이게 참 접근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제가 3거래일 정도 여기를 이제 요즘 단타를 보면서 좀 봤는데 조금 조정을 덜 줘가지고 물론 다른 쪽으로 이제 LNF로 수익을 냈습니다만은 오늘 갭으로 띄웠는데 따라가시지는 마시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CXL 관련주 모멘텀이 좀 지속되는데 몇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오셈 뭐 지금 YC, 오킨스 전자 지금 이건 오킨스 전자 모시고 예전에 YIK죠. YC가 YC 오늘 막 8.9. 뭐 엑시콘까지 넣으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 모듈 쪽 요런 쪽들이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면서 변곡 좀 넘어가려고 하는 쪽 그리고 네오셈처럼 조정 미리 받고 5일선 타고 시세 분출하는 쪽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모멘텀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는데 향후에 올 수 있는 파운드리나 DSP, CXL 쪽으로 타고 갈 거냐 아니면 좀 전공정 파트들이 지금 실적이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다. 거의 가이던스들이 잡혀 있거든요. 요쪽 기반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년 시장 좀 보면서 뭐 펠리클이라든지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뭐 BSPDN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건지는 선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지배 구조는 제가 봤을 때는 전공정 파트 그리고 파운드리 쪽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도 사양이 상당히 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어떤 쪽을 고를지를 잘 선택해야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2차 전지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 평부터 알려주시죠. 네, 테슬라와 디커플링, 섹터 내 치킨 게임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오늘 좀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간밤에 테슬라가 또 급등을 잘 해줬는데 사실 2차 전지도 오전장만 잠시 커플링 되는 듯 하더니 확실히 종목별로도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전략 알려주세요. 네, 그 테슬라 어제 이제 기대치가 컸는데 아까 이제 먼저 서두에 조금 언급을 드렸어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이래서 이제 뭐 금투세 이슈가 좀 되면서 해외 증시 서학개미 떠난다 뭐 이슈가 있었는데 추세가 붙으면 일단 이런 모습이 연출이 좀 돼야 되거든요. 테슬라도 지금은 여러분들 단기 저항권입니다. 네,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테슬라는 오를 만큼 올랐어요. 이제 조정권으로 곧 들어갈 텐데 갭 상승을 2번 했기 때문에 분산 단계입니다. 네, 대중 참가 단계도 지났고요. 여기서 이제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박스권 돌파를 노릴 것이냐는 다른 문제고요. 네, 그런 문제는 뭐 300불 넘어서 가는 요 문제는 차후 문제고. 근데 국내가 지금 커플링이 안 되고 디커플링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해외 증시 갈 때, 미국 증시 갈 때 우리나라 증시 못 가고 내려올 때는 내려오더라. 이런 평들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의 역할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별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뭐 어쩔 수 없고. 지금 보시게 되면 먼저 LG엔솔이 끊었는데 LG엔솔 오늘 쉬는 과정 속에 오늘 SDI가 지금 좀 오르거든요. SDI도 어제 공급 소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 ESS 관련해가지고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단타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오늘도 리뷰한 중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데 에코캡 이게 쉽게 죽지 않을 거다. 오늘 시세 분출이 1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단타죠. 딱 흔적이. 네. 어제 저가 잡고 2,480원에서 오늘 단타 치면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10%대 뽑아 올리니까 차익 실현. 지금 2차 전지가 이렇습니다. 딱 흐름이.
그리고 다른 것도 넘어가도 지금 보면 오늘 2차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LG엔솔이 0.14, SDI만 1.6%대,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1.15, 에코프로 0.8 보합권. 오늘 LNF는 대거 지금 밀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오를 공산이 큽니다. 이제 문제는 또 오를 공산이 크다고 그랬는데 이게 단타 여러분들 딱 여기 화면 보시죠. 단타. 그리고 장기. 뭐가 옳다 그러다 답은 없어요. 네. 치킨 게임. 이제 이게 미국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치킨 게임이라는 게 이렇게 차가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들면서 먼저 이제 피하는 사람이 지는 요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타의 니즈가 지금 현재는 높은 상태입니다. 인정을 하고. 단지 언제까지 단타에 대한 니즈가 높으면서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변곡점을 넘어가면 장기 시세 쪽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수익을 이제 누릴 터인데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적이 좀 발표되면서 바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테슬라 연동 관계를 파악하면서 요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이제 단기 저항권에 여러분 다가옵니다. 물론 이제 300불까지 보게 되면 얘기가 틀린데 그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 260불 정도에 한 방 두들겨 맞으면 조금 조정을 받을 거고요. 250불이나. 만약에 260불을 강하게 돌파하면 300불까지는 뻗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써왔죠. 테슬라 연동 관계를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야 된다. 왜? 테슬라가 260불 언저리에서 저항 맞고 갭맥구기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나라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은 빠질 공산 매우 높죠. 네. 단지 이제 테슬라 쪽이 건강한 조정이나 조금 낮은 확률로 차분히 신압으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260불을 거래량을 한 번 더 동반시켜주면서 강하게 300불까지 뽑아 올려주면 다시 오늘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반등세를 또 이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는 단기 접근할 때는 손절매 형태가 확실히 맞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매집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매집 전략. 그걸 뭐 일봉 기준으로 하시든 주봉 기준으로 하시든 그거는 본인의 이제 스탠스에 맞게 접근하시면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타 니즈가 좀 높게 나타나는 2차전지 시장입니다. 매집 전략도 유효하긴 하겠지만 결국에 테슬라에 대한 연동 관계를 꼭 파악을 하시면서 2차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PBR 섹터들 최근에 잘 가고 있는데 한 줄 평 알려주시죠. 네, 관련주, 기관, 외인, 수급, 유입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에 의해서 저 PBR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섹터들 또 다시 한번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자산운용사 자격증 딸 때 이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포트폴리오의 이제 위험성을 낮추는 과정인데 결국은 이제 저희나 뭐 개인 투자자들이나 공부를 해도요. 성장주 유제 포트폴리오가 작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력의 한계도 있고 뭐 패시브 자금이 이런 계속 들어오는 쪽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기관처럼. 그런데 결국은 뭐 어찌됐건 주가는 이제 저 PBR의 강행 규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차지하고 정부에서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어떤 정책적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바람은 타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지주사, 뭐 삼성물산, 두산 뭐 제일 좋았고요. 두산 뭐 23만 7천 원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주봉 모습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사실은. 네. 그리고 뭐 금융주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주사, 손보사 뭐 이런 쪽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은 분명히 있어요. 들어갈 종목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아직은 개인들의 수급 유입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갈 수 있는 창구 루트가 어디가 성장주 형태를 띠면서 조금 괜찮겠느냐? 결국은 현대차죠. 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도 혜택을 받고 있고 실적으로도 혜택을 받았고 인도 법인 상장 모멘텀도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모든 추세대를 다 돌파했기 때문에 매물대를 돌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5일선과 21선을 타면서 가고 있는 구도거든요. 이번에 21선을 이겨내고 가게 되면 반등이고요, 바로. 61선까지 밀리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추세가 무너진 쪽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뭐 자동차를 최호선픽으로 밸류업 중에 제가 제시를 하겠는데 현대차 그룹주 중에 현대차가 좀 부담스럽다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모비스라든지 사실 글로비스도 달려들기 좀 어렵잖아요, 지금은. 계속 오늘도 신고가고. 그래서 뭐 모비스라든지 현대 위아라든지 이런 쪽들은 사실 기회가 있습니다. 오토웨버는 좀 제외고요. 오토웨버는 뭐
자리가 참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모멘텀을 오히려 받고 가는 쪽이고 그러니까 웃기죠 지금. 어제 테슬라가 뛰었는데 2차 전지는 못 가고 자율주행 현대 오토웨이버는 FSD 엔진 지금 커플링이 되면서 주가가 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매물대 소화, 변곡점 안착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중소형 종목주 자동차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가 26만 원까지 조정을 좀 받으면 더 내려올 것이요. 만약에 여기서 21선 강하게 이겨내면 화신, 뭐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 이겨내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조금 밸류업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손보서나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퍼포먼스를 생각한다면 자동차 관련된 주들로 조정받았을 때 접근 포인트를 잡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 PBR 자동차까지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저 PBR 종목들 뭐 금융 쪽도 잘 가고 있긴 하지만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아직까지는 약간 좀 저조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자동차 쪽을 오히려 호선픽으로 제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저 PBR 관심 있다 하시면 이 퍼포먼스를 좀 고려하셔서 자동차 종목들까지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섹터 설명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 삼성전기 준비했습니다. 네, 삼성전기 어떤 포인트에서 나온 관심 종목일까요? 네, 오늘 뭐, 피디님하고 사실 언급을 했는데, 앵커님 기억이 안 나시는가 봐요? 지난번에 이제 갑자기 저희가 이제 즉흥적으로 삼성전기 추천을 했는데, 오늘 17만원 목표가 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좀 뻗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삼성전기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그 질문들이,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끝났느냐, 요런 부분이거든요. 네, 이미 바닥 찍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을 찍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거래량만 실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세는 계속 우상향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삼성전기는 앞으로도 좀 좋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17만 원 뭐 제시했는데 매물벽은 또 저항권은 하나씩 이제 부숴가면서 소화시키면서 가는 구도겠죠. 삼성전기는 이제 17만 원 도달하고 나서 제가 목표가를 또 따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대형주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폼이 좋고요. 실적도 괜찮고요. 특히나 삼성전기가 코스피 수급 내에 20위권 내에 거의 매일 올라와 있는 쪽입니다. 결국은 뭐 이제 스마트폰 쪽도 있겠지만 기판 쪽 수요가 어찌됐건 살아난다는 반증으로 보시면 된다. 지속적으로 바이앤홀드 목표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보니까 이제 말씀 주셔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 관심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었네요. 목표가가 17만 원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신압으로 차근차근 잘 올라와서 오늘도 16만 원 초반대까지 잘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나 긍정적인 포인트 이렇게 또 올라가는 종목이 좋으니까요. 수급적인 포인트까지 함께 잡아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전 투자 전략까지 잘 짜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